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찰개혁 정보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수기와 정부 수렴이라는 지시로 단박에 해결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나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옵니다. 김어준 총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보통 권력은 자기 내심을 결론으로 만들려고 중간이 맞춰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재명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첨예한 사안이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자기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주장하는 각자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구체화해보라고 합니다. 그 일리 있다고. 네. 그렇게 다른 주장이 비교가 되고 그걸 지켜본 지지자들도 의견을 내고 그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옳고 그름이 드러나고 그러면 나도 오케이 하겠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착각이 자주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럼 그 의견을 구체화해 보세요, 일리가 있네요 하는 주문을 내 뜻에 동조해 줬구나. 네. 내 뜻대로 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재명 뜻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는 당신 의견 일리가 있으니 그 의견을 구체화해서 다른 의견, 일리 있는 의견과 경쟁하시고 공론화하시고 이거거든요. 이게 가장 정확한 뜻이에요. 제가 몇 년간 지켜본 바로는. 근데 이걸 나한테 힘을 줬구나.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저는 이번에 그 검찰 출신들도 그랬던 게 아닐까? 당대표 시절에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 대통령은 여론 동향을 매일 체크해요. 또 하나의 특징인데, 루틴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항상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당에게 그 방법론을 주도하라고 다시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그걸 캐치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제가 몇 년간 지켜본 첨예한 사안에 대한 이재명식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친 이재명, 친 정청래, 저거 해설하는 사람들은 다 개구랍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나 토론을 위해선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해보라 했을 것이고, 이를 틈타 검찰이 봐도 놀랄 정도의 검찰 독재안을 만들어 놓는, 나가도 너무 나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봉옥 민정수석이 있다고 알려지는 것이고, 그러니 이번 일본 동행 역시 박선원 의원의 분석이 맞아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 나가시면서 짧은 메시지 내셨잖아요. 네. 그것을 글자 하나도 훼손하면 안 돼요. 네. 당하고 상에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 했잖아요. 네, 지시사항인데. 국회가 아닙니다. 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당하고 대통령께서는 당하고 협의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당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종합해서 정부에게 이렇게 방향으로 수정하라고 의견을 주고 그렇게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왜 그걸 국회라고 합니까? 야당을 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지시 이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청와대의 수석과 비서관의 임무이고 장관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비틀고 한두 단어를 바꾸고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그동안 한 번도 해외 순방 못 갔던 수석이나 비서관을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님들이. 근데 이번 기회를 보면은 내 옆에 그냥 있어라. 꼼짝 말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있으라고요. 대통령이 계신 공간에 그냥 국으로 있으라고요. 대통령님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따로 이중 플레이하지 마라. 뒤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오늘 내려가신 지시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검찰의 탄압에 1순위가 아니라면 서러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일이고,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알게 되겠지요. 이재명식의 생각, 이재명식의 행동 말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한 것이 통일교 특검입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통일교 특검 플러스 신천지까지 같이 하자.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왜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신천지는 빼놓자고 합니까? 신천지는 왜 따로 하자고 그럽니까?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 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사안을 같이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신천지하고 뭐 엮인 거 있습니까? 신천지 특검을 하면 뭐 캥기는 게 있습니까? 구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통일교 신천지 특검 함께 합시다. 뭘 따로따로 합니까? 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께서 지금 잘 대응을 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다 묶어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 다 조사하고 다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걸 못하겠다면 지금 기왕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있고 신천지 포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의 문을 여는 데는 특검이 좋을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좋을지는 결과를 보면 알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양자택일하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장동혁은 정청래 대표가 던진 선택지 없는 단식을 택했습니다. 국힘의 통일교 특검을 받고 신천지 특검을 추가한 민주당의 역공에 당황한 국힘이 거부하다 당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니 딱 신천지를 위한 단식이 되는 꼴이 아닙니까? 또한 한동훈 제명으로 국힘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재심하지 않겠다고 한 한동훈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며 제명을 연기하겠다고 하고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언론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미 음침한 곳에서 저에게 수준 낮은 댓글을 달고 조롱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과거에 음습하고 찌질한 행동을 좀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잔머리가 아니라 희생과 열정, 진정성으로 정치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치열하게 노력한다면 누구도 동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각자 신경 안 쓰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장동혁은 한동훈을 제명 연기로 마치 전쟁포로 마냥 잡고 있고 이준석은 한동훈을 마치 손을 내미는 듯 하면서 조롱을 하고 이것이 윤 정권의 황태자라 불렸던 자의 말로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